채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 내용이 전부 녹화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는 않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뵙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늘도 보게 되었네요. 바리스타봉님께서는 지난주에는 라이브 참여를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랜만이 많네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식사 이제 지금 유일하게 화면을 켜주신 헤란님께서는 식사를 하셨는지 드셨다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22분이 들어왔고요. 제 목소리가 작을 수가 없을 텐데 혹시 작나요? 볼륨이 좀 크게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네네네. 제가 이 마이크가 이제 따로 이제 녹화할 때만 쓰는 마이크라 이제 송출값이 되게 높을 텐데 음, 제가 모드를 조금 더 바꿔서 좀 더 잘 들리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부터 오늘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사전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1차 피드백 드린 거 보셨죠? 불첼 앱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저번 시간에 대부분이 이제 그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열심히 쓰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글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내가 이웃이 좀 많이 늘었다. 내가 몇 명 정도 늘었다. 아니면 방문자가 좀 많이 늘었다. 혹은 이제 내가 노출이 좀 되는 부분이 캡처를 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그 뒤로 이웃 활동 혹시 그냥 그날 귀로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신 건 아니죠? 하루에 한 150명씩만 추가했어도 5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재기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명 신청하셨다고 하셔서 이건 제가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하거든요. 100명 신청 좀 빨리 하면은 한 15분 정도면 할 거예요. 15분. 왜냐면 이미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 블로그 들어가서 넣고 블로그 들어가서 넣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맞는 사람들을 추가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 거고 이제 불특정 다수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감성 포토슈님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과했다고 하시네요. 20분 걸렸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네요. 어느새 이야기하다 보니까 9시 4분이 됐고요. 제가 초반부에 강조 드리는 이 부분은 꼭 이웃을 늘려서 2차 피드백 받을 때는 이웃 활동 점수가 좀 높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 활동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내 글의 노출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서 더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간과하지 말고 하루에 10명이라도 추가해보는 걸로 한 달 동안 하면은 10명 하면은 몇 명이죠? 300명 추가되는 거죠. 2달 동안 하게 되면 600명 추가되는 거라 10명 진짜 금방 하거든요. 10명 5분도 안 걸려요. 10명은 진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 안에 좀 최대한 해보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사실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있어요. 불체 끝나기 전까지 몇 명 이상 추가 안 된 분들은 이제 탈락시킨다 라고 하면은 강제성을 이렇게 부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숙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하지 않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공유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 얼굴은 이제 좀 작아질 예정입니다. 제 얼굴 지금 많이 보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얼굴 화면이 좀 작아졌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랑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채팅창은 제가 화면에 한쪽에 키워 둘 건데 최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Q&A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실습도 조금 있으니까 실습할 때는 채팅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 라이브 참여를 했으면 좋겠었는데 33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뭐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방문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내 블로그가 성장한다 안 한다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해서는 알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글을 쓰는 건 정말 왕초보. 하지만 그 왕초보 다음인 그냥 일반 초보, 중수로 넘어가려면 키워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노릴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알아가는 게 방문자 상승이나 지수 성장의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초반부에는 제가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실습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채팅, 네, 잘 보인다고 해주시고요. 네, 일단 게시글 노출이 되는 지면들에 대해서는 좀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Q&A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지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들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어디가 뭐고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고 이 부분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뷰 탭, 뷰라고 하는 통합 검색 탭이 있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시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무슨 알고리즘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면 좋지만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양질의 포스팅을 통해서 상승시키는 지수로 인해서 노출이 많이 판가름 나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스마트 블록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스마트 블록. 본문을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검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AI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보여주는 영역이라서 계정마다 같은 검색어에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려야 되는 부분은 주로 스마트 블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루언서 영역. 키워드 챌린지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키첼 정도는. 전문성이 강화된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노출 지면입니다. 각각 이제 좀 요구하는 그런 운영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뷰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아니면 과거에 활동을 많이 해서 최적화라고 불리는 그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다면 뷰를 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준최적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준최적화일 텐데 준최적화 블로거들은 스마트 블록이랑 뷰에서 이제 서브 키워드 위주로 좀 방문자가 하루에 기대치는 낮지만 그래도 유입이 이루어지는 키워드를 노려가지고 방문자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색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맞는 글쓰기 솜씨가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정도가 있다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영역은 이제 전문성이 강화가 되어야 네이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고 인플루언서끼리 키워드 챌린지라고 하는 특정 지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문성을 정말 강조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블로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업로드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로 선정되기는 어렵겠죠. 한 가지 내지 한두 가지 좀 연결성이 있는 주제로 운영을 해야 선정이 되고요. 최근에 검색 인플루언서에 선정되는 인원들의 패턴을 보니까 이제 정말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했는데, 제가 좀 밀착해서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반, 3개월 안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3개월하고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00일이 좀 넘어갔을 때 딱 선정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지난달에. 그리고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도전하면 좀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선정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불첼 2기 끝나고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을 제가 좀 캡처를 해 봤고요. 지난 이제 동일한 키워드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플루언서 참여 콘텐츠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들의 영역이 있었어요. 동일한 키워드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블록이라고, 이제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성 핸드폰 추천이라고 하는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스마트 블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스마트폰 자급제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이 있었고요. 또 지금 검색을 해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용자의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검색어를 기준으로 사용자마다 관심도가 높은 것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가능했던 최저가 블로거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준최저가 블로그, 그다음에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블로그를 통해서 내 글을 노출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이제 글 쓰는 솜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겠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거고 글쓰기 방법에 대한 나만의 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노출이 많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로직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운영을 한다면 방문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FAQ, 지식 스니펫 영역이라고, 네이버에서 이제 뭐 블로그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검색한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정리가 잘 된 매체를 보여주는 영역도 있어요. 블로그가 뜰 수도 있고요. 블로그 외에 다른 게시글들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각각 이제 확대해 보면 이 뷰 탭은 이렇게, 제가 플랫폼 챌린지라고 검색을 했는데 뭐 이런 뷰 텍스트가 보이시죠? 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이게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제가 노출을 시켰던 사례인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 스마트 블록, 이 스마트 블로그 안에 제 게시글이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기수에서 플랫폼 챌린지 지난 1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됐던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스마트 블록이 확대가 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계속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귀포 갈 만한 곳을 검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스마트 블록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제 검색 결과랑 여러분들의 검색 결과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지면들이 있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뭐 간단하진 않지만 좀 장황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검색하는 사람이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입력을 하게 되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안양에 있거든요. 안양 맛집을 검색을 한다면 이 안양 맛집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 때 탈 택시를 만약에 뭐 검색을 해본다 그러면은 택시 요금 계산을 해본다 하면은 택시 요금 계산기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는 값들이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포스팅 작성자, 즉 블로거는 검색자들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제목 그리고 본문에 적절하게 키워드를 배치해서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목이란 검색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키워드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사용자가 흥미를 느껴서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말이. 네이버에서도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질의 의도, 뭐 그다음에 이제 사전 파악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가 구성이 되어야 되냐면 제목은 키워드들이 모여서 제목이 구성이 되고요. 이 키워드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나눠 봤는데 뭐 언제, 그다음에 뭐 어디서, 그다음에 어떻게, 뭐 왜, 무엇을, 누가,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 그리고 특정한 상황, 그다음에 이슈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귀포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곳을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어디서? 서귀포죠. 제주도 서귀포에서 누구랑 갔냐? 내가 여자친구랑 갔다. 여자친구랑 서귀포 여행. 키워드가 완성이 됐죠. 제목의 일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다가는 맛집을, 내가 뭐 특정 맛집을 갔다면 서귀포 여자친구랑 맛집 아니면 돼지고기 맛집 이런 식으로 제목이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짓기 전에 이런 육하 원칙,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 그 다음에 이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제목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인지만 해주세요. 이것을 왜 하냐면 타겟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타겟팅. 내 글을 어떤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은지를 타겟팅을 해야 대상이 확실해지고 키워드가 세분화되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안양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노출이 좀 더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냥 맛집과 안양 맛집.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채팅으로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대부분 맛집 다 그냥 맛집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이 맞고요. 그러면 안양 맛집과 돼지고기 안양 돼지고기 맛집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냥 안양 맛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타겟팅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안양 돼지고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안양 맛집보다는 안양에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이 맛집을 찾는다. 이게 세 가지가 됐죠. 타겟이 세 번이 된 거죠. 지역, 음식, 종류,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세분화되고 타겟팅이 세분화될수록 내 글을 노출시킬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세분화된 키워드도 좀 경쟁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누구랑 갈지, 뭐 부모님이랑 갈지, 여자친구랑 갈지, 남자친구랑 갈지, 아니면 아이랑 갈지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타겟팅이 된다면 네 가지, 네 번 꼬게 됐죠. 그럼 더 내 글이 노출될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타겟팅이 되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캡처한 이미지처럼 누구한테 보여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맛집이라고만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맛집을 찾고 싶은 건지 알 수도 없고 맛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경쟁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하 원칙이랑 특정한 상황, 이슈를 정리한 다음에 키워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 글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지역이랑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누구랑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니까 제목이 하나 뚝딱 완성이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다 비슷해요. 이 8가지, 제가 지금 8가지를 그냥 억지로 맞춰가지고 써봤는데 이 8가지가 전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3가지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 돼요. 그래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쁜 제목의 예시예요. 실제로 불체 참여자 중에 누군가의 게시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약간 좀 각색을 하기도 했는데 나쁜 제목의 예시입니다. 왜 나쁜 제목일까요? 왜 나쁜 제목일지 한번 채팅으로 자신 있게 써주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이 다 있기는 해요. 이 제목들이 한 줄씩 다 같은 제목이 아니라 한 줄씩 개별 제목이에요. 개별 제목.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말이죠. 타겟팅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나만 아는 키워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일기장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1일차, 2일차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는 단어 맞고요. 네, 누구도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다. 검색을 안 한다. 궁금해하지 않는다. 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X 하고 있는 거를 넣었는데 검색을 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워드로서 적용이 되지 않는 키워드가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들은 좋지 않은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영양소, 영양제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 알아보고 싶어요. 영양제를 내가 뭘 먹어야겠다 싶어서 볼 때 기초 영양제 땡땡땡땡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아니겠죠? 상황을 대입해서 해요. 내가 만약에 눈과 관련된 걸 먹겠다면 눈 건강 영양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간에 좋은 영양제 아니면 간에 좋은 영양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거고 뭐 사람마다 패턴은 다르겠지만 뭐 대부분이 내 상황을 대입을 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제가 방금 말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어요. 간에 좋은 영양제, 뭐 눈에 좋은 영양제. 만약에 한 번 더 타겟팅을 한다면 제가 30대니까 30대 남자 눈 건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들은 좋지 않은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어떻게 제목을 구성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구성을 해봤고요.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지을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남자 필수 영양제 추천, 눈 건강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구성을 한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표 놀이 육아 1일차, 뭐 엄마표 놀이 육아 2일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가 3세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처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엄마표 미술놀이 재활용 물감 활용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구성을 했고요. 여행 관련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구성을 했는데 뭐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 또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제목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모여서 제목이 구성된다. 이 맥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각각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이 된 대상의 종류가 30대 남자, 30대 남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40대인 남자 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 들어갔고요.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 영양제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 타겟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노출 이렇게 타겟팅을 한 경우에는 검색 노출 기대되는 키워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 제목 하나로 이 밑에 있는 제가 기재해 두었던 30 남자 영양제, 30대 남자 필수 영양제, 40대 눈 건강 영양제, 눈 영양제, 필수 영양제 추천 이런 키워드까지 제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전부 다 노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작성했던 제목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같은 글도 이 제목으로 키워드를 구성을 했을 때 더 많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예시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3세 여왕, 엄마표 미술놀이 재활용 물감 활용해요 라는 제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타겟팅 된 건 3세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검색을 해보겠죠. 물론 3세 여자아이가 검색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3세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님이 검색을 해볼 만한 제목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엄마표 미술놀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엄마표 미술놀이를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사람이 검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미술과 아니 물감놀이 관련된 걸 하려는 사람, 그리고 아이랑 할 만한 놀이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는 이제 키워드를 또 몇 개 적어 놨고요. 이제 이런 키워드에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이 외에 이제 키워드들이 합쳐지면서 더 많은 노출이 될 거예요. 네, 세 번째 예시는 이제 후쿠오카 3박 4일 여행 코스, 오호리 공원, 그리고 텐진 시내 투어. 타겟팅된 대상은 이제 후쿠오카 여행을 가려는 사람, 그 다음에 3박 4일 일정을 짜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가고자 하는 사람, 여행 정보를 찾아보려는 사람이 이 글의 타겟팅이 되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키워드로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굳이 이렇게 여행 1일차, 여행 2일차 이렇게 검색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제목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1일차인지는 궁금하진 않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여행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지 1일차인지 신혼여행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검색자들의 질의 의도와 맞지 않는 제목이라서 이 제목들이 나쁜 제목이라고 적어 두었고요. 이렇게 제가 재구성한 이 제목들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짓는 연습을 통해서 내 글을 노출을 많이 늘리고 키워드를 많이 확보하면서 방문자 상승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화까지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 제목이 더 좋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이 구성이 되어야 되냐면 단계를 전 4가지로 좀 나누어 봤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도구에서 1차적으로 키워드를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아니시더라도 인플루언서 검색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인플 탭이랑 스마트 블로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짓고 포스팅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저희가 이 필수 영양제 기준으로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순서를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제목을 짓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검색 광고, 이제 광고주들이 쓰는 검색 광고 영역이고요. 여기서 뭐 돈을 쓰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 광고에 네이버 계정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 쪽을 들어와서 클릭을 해 주시면요.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 줍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제를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키워드마다 월간 검색 수가 나오게 됩니다. 월간 검색 수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합쳐 가지고 뭐 4,000회, 4,200회 정도 되는데 4,300회 정도 되네요. 4,300회가 만약에 내 블로그에 다 유입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방문자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검색 수를 내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내가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글을 수준의 키워드를 찾아 가지고 글로써 옮기셔야 돼요. 여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정렬이 되거든요.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데 내림차순에서 내가 준최적화 블로그다 하면은 네 자릿수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릿수는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라 세 자릿수 미만으로 최대한 내가 제목을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영양제 필수 영양제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아까 이걸로 봤으니까 필수 영양제를 기준으로 내가 글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쪽 탭으로 가가지고 주제를 한번 찾아봐요. 대부분 이제 어, 이 건강 관련된 거는 생활 건강이 있고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면 필수 영양제라고 하는 키워드 챌린지가 있네요. 아니면 조금 타겟팅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영양제라고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영양제 종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눈과 관련된 영양제라면 이 눈 영양제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키워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50대, 40대, 30대, 70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그러면은 나이대와 눈, 간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에 대한 영양제 키워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봐요. 필수 영양제를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블록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스마트 블록은 필수 영양제 추천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제 필수. 세 번째는 뭐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제 먹는 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매번 이런 스마트 블록 활성화되는 건 달라진다는데 내가 뭘 써야 되지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 이 모두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 챌린지는 모두 다 여기 나오게 돼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내가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남자 필수 영양제라는 게 있네요. 남자 필수 영양제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금 내가 찾아봤던 키워드들 기준으로 한번 제목을 지어봅시다. 기본이 되는 건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 필수 영양제를 아까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찾았었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영역에서 나이대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영양제 30대 눈 이렇게 찾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에서는 남자 성별에 대한 걸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이걸 기준으로 제목이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면에 내 글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30대 남자 눈 필수 영양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짧은 제목 안에 이 짧은 키워드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쵸? 쉽죠? 여기에 이제 제품명 만약에 뭐 제품명이 이제 뭐 눈케어 아이케어 여동동이라는 제품이 있다면 이게 제목이 되면은 딱 괜찮겠죠? 이 과정으로 제목을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 검색 광고에 모든 키워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쓸 수 있는 키워드 도구이기도 하고요. 일단 공식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뭐 특정 플랫폼을 소개하기보다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소재를 찾는,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미역국이면 미역국을 검색을 해보면 미역국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 기준으로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와요. 뭐 이제 연결성이 없는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좀 더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더 연관도가 높은 게 나오고요. 만약에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을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순두부찌개 끓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두부찌개를 기준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서는 이번에는 푸드로 가야겠죠. 푸드에서 순두부찌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가 나와요.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이걸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이것들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키워드 챌린지에 있는 키워드는 검색자들이 꽤 많이 검색을 해본다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글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참치 순두부찌개 쓸만해. 참치 순두부찌개 검색을 해보면 스마트 블록이 있죠. 스마트 블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 블록이 있죠. 모두 보기를 눌러서 이 중에서 내가 쓸만한 거, 간단 순두부찌개, 간단 참치 순두부찌개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 간단, 참치, 순두부찌개, 참치 순두부찌개 간단하게 끓이는 법. 이렇게 되면은 이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다 들어와 있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넣고 싶은 추가 키워드는 자유롭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끓이는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좀 특이하게 끓이는 방법을 안다면 그런 것도 넣어도 되고, 좀 요리 쪽은 많이 하는 게 뭐 백종원 씨가 했던 거나 아니면 뭐 김수미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연예인이 소개한 찌개 같은 경우에는 방송 타고 나면 검색자가 많아서 이렇게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네이버 광고 관련해 가지고 조회수는 PC 모바일 상관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합산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합산으로 1000회 미만이나 아니면 각각 1000회 미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합산으로 1000회 미만으로 보라고 하면 정말 작은 키워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것들을 잘 안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500 정도짜리, 각각 500이나 아니면 1000명 정도 미만으로 되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최적화는 뭐 네 자리 숫자를 써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300자리를 뭐 5개를 섞어가지고 제목이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적화도 4자리짜리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 기준으로는 뭐 4자릿수 이상인 거 한두 개 넣고, 그 다음에 3자릿수 미만인 거 한두 개 넣어가지고 키워드를 다양하게 제목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드렸으니까 좀 어렵지만 좀 연습하면서 좀 개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 도구에 가서 먼저 1차적으로 키워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검색,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팅을 작성.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시면 키워드 다양하게 내가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바일 기준 절대 아니고요. PC와 모바일 둘 다 합산해 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제가 했죠. 이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차례입니다. 실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사례에 맞춰서 여수여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제목을 구성을 해봅시다. 저는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3분 동안 이제 스킵해서 넘어가지 말고 직접 내 사례에 맞춰서 키워드 한번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여수 여행 기준으로 제목을 구성해서 채팅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집중을 위해 노래라도 하나 틀어놓도록 할게요. 제가 링크는 다 한 번씩 남겨놓을게요. 잠시만요. 네이버 검색 광고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남겨드린 제 채팅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실습하면 뭐 오늘 그만 보고 나가야지 하시는 분도 있을까 좀 염려가 됐는데 다 한 분도 이탈 없이 참가해주고 계시네요. 준비되신 분들은 채팅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성 포토쇼님이 제일 먼저 작성해 주셨고요. 2살 아이와 벚꽃 피는 봄날 떠나는 2박 3일 여수 여행. 이것도 좋은 제목이기는 한데요. 조금 아쉬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벚꽃 피는 봄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시즌을 많이 타요. 정말 짧거든요. 그리고 벚꽃 피는 봄날에 떠나는 여수여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타깃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연인에게 추천, 여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거는 좀 바리스타복님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복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검색해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연인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대가 좀 높은 연인도 있겠지만 요 연인끼리 이게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잘 하지 않아서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이런 식으로 제목이 구성이 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디어별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을 위한 여수 바닷가 전망 신축 카페 추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타겟팅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20대 여성을 위한 여수 바닷가 전망 신축 카페 추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뭐 20대 여성을 노렸다면 디저트라던가 아니면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로 좀 더 타깃이 됐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작성해 주신 것들 다 좋은 제목이 맞고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수 여행 코스 먹거리 추천, 1박 2일 여수 커플 여행 추천, 5월 여수 여자 혼자 여행 가볼 만한 곳. 이거는 제가 만족할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김유라님께서는 5월 여수 여자 혼자 여행 가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에 지명까지 들어갔으면은 제가 기준에는 10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좋았냐면 5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즌을 타겟팅 해줬어요. 4월이죠, 현재. 4월에는 이제 5월에 갈 만한 것을 미리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좋은 제목이라고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돌 아기랑 가볼 만한 여수 놀이방 있는 조개구이 맛집 탐방. 이것도 좀 좋은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번에 소랑파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여수 가족 여행 가성비 숙소 추천.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제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되었네요. 좀 우등생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네, 근데 꼬별린 님도, 그다음에 이니요미 님의 제목들도 다 괜찮은 제목이고요. 광마탐탐 님께서는 이제 루지 테마파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타겟을 해줘가지고 제목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이상한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에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반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네네네네 해주시는데, 네. 막상 쓰려면 어렵죠. 그치만 저희가 지금 채팅창만 봐도 한 수십 개의 제목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여수 여행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가, 다양한 그리고 제목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쵸. 사람마다 상황과 사례가 다르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제목을 구성하는지도 꾸준히 보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실습은 세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잠깐 봤던 미역국 요리, 미역국 요리를 기준으로 한번 제목을 구성해 주세요. 과연 어떤 제목이 나올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빠르게 해주셨는데 아내 생일 편수랑 유수영, 양지 사태 육수 미역국 레시피. 이거는 약간 좀 정말 정석적인 느낌으로 제목이 구성이 됐네요. 이제 편스토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수영님의 레시피니까 이거는 검색량도 꽤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한 이제 미역국을 구성하는 재료를 한번 정확하게 딱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면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작성해 주신 것들이 스마트 블록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블로그에 쓸 제목을 구성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검색량을 체크해 보시고 어떤 키워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글을 써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똑같은 글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더 많은 조회수를 노려볼 수 있고 더 많은 노출을 노려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우고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블로그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류하나님께서는 임산부용 전통 할머니 미역국 레시피. 이것도 좋은 제목의 표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정석적으로 써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검색량이 좀 많이 다 적어서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미니오미님의 백종원 레시피 초간단 미역국 끓이는 법. 이거는 너무 경쟁이 심한 것들만 넣었어요. 백종원 레시피는 정말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다음에 초간단 미역국 키워드도 굉장히 강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좀 더 이제 낮은 방문자가 낮지만 내가 노려볼 만한 키워드로 제목이 구성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랑사자님의 그 다음 제목도 동일하네요. 정성희님의 제목은 요리 똥손도 쉬운 초간단 참치 통조림으로 미역국 끓이기. 요리 초보라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요리 똥손이라기보다는 요리 초보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 제목은 유튜브나 이제 좀 약간 어그로를 끌어야 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때 이제 쓸만한 제목인 것 같고, 블로그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내 글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언어를 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블리님의 고기 없는 미역국 레시피. 이거는 이제 제목이 너무 좀 짧아요. 키워드가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성 포토슈님은 아내 생일에 기억에 남는 미역국 요리 레시피. 이것도 아까 편스토랑 이제 류수영 관련된 제목을 지어주셨던 디어벨 혜아님의 제목과 좀 유사한데 키워드로서 쓸 만한 건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미역국 끓이는 방법, 재료, 액젓 넣은 레시피. 이것도 괜찮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고기 없이 맛있게 미역국 끓이는 방법. 아까 이제 고기 없는 미역국 레시피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고기 없이 맛있게 미역국 끓이는 방법 또는 미역국 끓이는 레시피 아니면 고기 대신에 들어갈 만한 재료를 넣어주면은 더 좋은 제목이 되겠죠. 돌아기 미역국 재료 끓이는 법. 이것도 타겟팅이 정말 잘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단계가 더 들어가면은 제목이 구성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44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 계속 유지 중이에요. 다 실습 때 나가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됐는데 다 잘 들어와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로지영님의 소고기 미역국 다이어트 맛있게 끓이는 법. 이것도 좋은 제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온리 그레이스님, 제가 이번에 미역국 파트에서는 최우수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 아기 생일 미역국 멸치 육수로 만드는 법. 타겟팅이 굉장히 많이 됐죠. 5세 아기, 그다음에 생일 미역국, 그다음에 멸치 육수라고 하는 재료. 굉장히 제목이 우수하게 잘 돼서 두 번째 실습은 온리 그레이스님에게 최우수점을 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김유라님, 김야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에게 최고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실습 한번 해볼게요. 바지락과 기장미역을 사용한 미역국. 이건 미역이 두 번 들어가가지고 조금 아쉬운 제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습입니다. 자, 실습으로 준비한 것들은 이제 강의 이제 초반부에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거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주도 허기포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데요. 다들 굉장히 우수하게 해주고 계셔서 내일부터 아니면은 오늘 강의 끝나고 업로드 되는 게시글의 좀 퀄리티나 아니면 제목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목이 구성이 될지, 과연 이번에는 누가 최우수점을 받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우수점 받으신 분들은 일단 하트 한 번씩 눌러드렸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맛집 어떤 제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델리아님이 1번으로 해주셨네요. 제주도 서귀포 로컬 시장 맛집 가볼 만한 곳. 좋습니다. 좋은 점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 서귀포 맛집, 아이들과 갈 만한 흑돼지 요리 전문점. 참깨기님 제목 굉장히 잘 지어졌는데요. 굉장히 잘 지어졌고 유하나님도 이제 5월 아기랑 갈 만한 제주도 서귀포 전복 맛집 추천. 이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반비님이 제주도 서귀포 여행 중 필수로 가야 하는 이색 맛집.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이런 필수, 가장 많이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한 홍보성 문구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여행 중 가야 하는 이색 맛집, 제주도 서귀포 여행 이색 맛집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제목이 구성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과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아요. 유랑사자님은 이제 제주도 현지인이 가는 서귀포 시장 가성비 흑돼지 맛집. 이거는 이게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이게 1등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이니요미님의 5월 제주도 여행 서귀포 흑돼지 맛집 추천. 이것도 괜찮고 감성포토슈님은 5월 제주도 가족여행 서귀포 흑돼지 맛집. 대체로 다 비슷한 아무래도 제주도 하면 흑돼지가 생각이 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 굉장히 괜찮은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디어별 혜연님이 제주도 서귀포 맛집 비건이 가볼 만한 감성 파스타 레스토랑. 이것도 좋은 제목인데 이것도 좋은 제목인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비건이라고 하는 특정 이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을 타겟을 했고 이제 감성 파스타 레스토랑 뭐 특정 메뉴가 추가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찰떡스님의 5월 여행 데이트 코스로 좋은 가성비 제주도 흑돼지 맛집. 이것도 좋은 제목이 된 것 같고요. 헤란 안님께서는 제주도 가성비 서귀포 맛집. 이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제목. 뭐 더 추가가 되었어도 괜찮으니까 하고 이제 김유라님은 제주도 서귀포 새속각 근처 흑돼지 맛집 땡땡땡땡. 가족끼리 가기 좋은 곳. 예전에 아무래도 제 강의 이제 다른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 굉장히 좋은 제목이 구성이 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제주도 다능 좋은 맛집 후기, 제주도 서귀포 갈치조림 도민 추천 맛집 성산 땡땡 식당, 제주도 서귀포 중문 맛집 포장 가능한 횟집, 꼬별레님의 제주도 서귀포 구성 좋은 갈치조림 맛집. 와, 이번 거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제목이 다 우수하게 됐네요. 굳이 이제 한 분을 뽑아보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정성희님께서는 제주도 겨울여행 서귀포 갈치조림 맛집. 이것도 시즌을 타겟팅 해주셔가지고 괜찮은 제목이고 온리그레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랑 제주도 식당 서귀포 아기 의자 있는 맛집 리스트. 이것도 괜찮은 제목이 된 것 같네요. 네, 바리스타복님께서는 2년을 기다리다 먹은 제주도 서귀포 2시간을 기다리다 먹은 제주도 서귀포 흑돼지 맛집.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2시간을 기다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서귀포 맛집을 찾아볼 때 얼마나 기다렸다 이런 걸 검색해 볼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제목이고 뭐 웨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겠죠. 제주도 서귀포 흑돼지 맛집 땡땡땡땡 웨이팅 정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웨이팅이 뭐 기계로 하는지 사람에게 뭐 예약을 적어야 되는지 전화로 예약이 되는지 이런 걸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2시간을 기다리다 먹은 제주도 서귀포 흑돼지 맛집보다는 제주도 서귀포 흑돼지 맛집 땡땡땡땡 웨이팅 정보 이렇게 제목이 구성되면 좋았겠죠. 네, 마지막은 송숑이 님이 5월 제주 여행 오션뷰 서귀포 맛집 갈치조림 추천. 네. 여기서 제목이 이상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랑 소라윙즈님, 그다음에 맞던부님이 피드백한다고 여러분들의 글들을 쭉 봐왔잖아요. 이렇게만 써주시면은 2차 피드백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오늘 키워드 강의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제가 주입식으로 한 30분 정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맛집, 미역국 요리, 그 다음에 여수 여행
이 기준으로 좀 웬만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맛집이나 아니면 뭐 레시피나 아니면은 여행 위주로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행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맛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키워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재밌었다고 해 주시는데, 뭐 재밌게 내 블로그에 녹여서 방문자가 오르고 키워드를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글을 쓰고 나서 내 글이 상위 노출됐다,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됐다 하면은 캡처해 가지고 단톡방에 바로 올려주세요. 제가 따봉 하나씩 눌러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 가지고 "나 여기 노출됐다, 노출됐다." 이렇게 좀 자랑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 자랑을 하도록 할게요. 실습 재밌어서 또 하자고요? 실전하셔야죠. 이제 송시홍이 님의 블로그의 실전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 이 검색 광고 도구, 인플루언서 스마트 블록 확인, 제목을 구성하고 포스팅 작성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Q&A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원래는 10시에 끝내야 되는데 실습이라 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됐고요. 질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바꿀게요. 네. 메모장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것 같고요. 상위로 띄우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에 놓지 않더라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상위로 띄우고 싶은 걸 맨 앞에 넣는 편이다. 제목이 매끄럽게 생각되는 걸 생각하면 중간에 넣어야 될 것 같다. 앞뒤 상관없고요. 좀 더 제목을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키워드 구성으로 제목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량 300, 300, 300이 좋아요? 아니면 세게 900이 좋을까요? 3339 전부 다 써도 되나요? 네, 이거 900짜리 하나보다는 300짜리 3개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900짜리 하나가 내가 노출이 밀리면 900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300, 300, 300은 아무래도 키워드 경쟁이 낮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가 없어져도 나머지 300, 300 합쳐서 600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거 돈으로 생각해 볼게요. 돈. 뭐 9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300씩 주는 회사 세 군데서 돈을 받는다. 만약에 900만 원짜리에서 만약에 내가 잘리면 900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300씩 주는 데서 세 군데면은 한 군데가 사라져도 두 군데가 돼도 600이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게 훨씬 좋습니다. 키워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339 이거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제목이라면 4개 다 넣는 게 좀 좋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2년 전 글이 스마트 블록에 들어가 있는데 동일 키워드를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상관없고요. 글이 좀 갱신될 수는 있습니다. 글이 갱신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갱신이 됐다가 밀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제주도 맛집이었다면 제주도 땡땡땡땡 가성비 맛집 이렇게 네. 스마트 블록이 이렇게 제주도 맛집으로 이제 스마트 블록이 있다면 제목 안에 제주도와 맛집이 둘 다 포함만 되면 돼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괜히 붙여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제목 지으실 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Q&A 속도가 좀 막 올라오지는 않네요. 네, 올리그레이스님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제목 중간에 쉼표를 넣는 것이 필요할 때만 넣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거는 어, 상관은 없어요. 쉼표는 상관은 없고 저도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넣지는 않아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넣지는 않고요.
그 다음 질문이 느낌표가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느낌표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느낌표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느낌표도 이제 특정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물음표도 그렇고 이 앰퍼센트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텍스트랑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제목이 서귀포 맛집 이거면 이 띄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걸 하나로 텍스트로 인식을 하거든요. 만약에 띄어서 써주시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느낌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내 검색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거 들어갈 때는 항상 꼭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어, 띄어쓰기를 하고 물음표, 띄어쓰기를 안 하고 물음표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다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체험단 키워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험단 키워드 고민해야죠. 체험단 키워드는 더더더더 고민을 하셔야죠. 뭐 광고주 측에서 정해주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키워드랑 뭔가 맛집 여행 기준으로 볼게요. 아까 저희가 했던 여수 가볼 만한 곳 AAA 식당 이거를 이렇게 여수 가볼 만한 곳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하면은 이거와 관련된 추가 서버 키워드를 이제 한두 개씩 더 추가해가지고 제목을 구성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 광고주, 그러니까 이 체험단으로 가게 된 곳을 위한 게시글이지만 어, 여기랑 경쟁하고 있는 다른 광고주한테도 내 글을 보여주고 나도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키워드 플러스 한두 개 더 추가해가지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찰떡스님도 체험단 관련 키워드 질문인데 키워드가 너무 경쟁이 높아서 상위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냥 써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쓰되 거기에서 스마트 블록이나 인플루언서 키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노려볼 만한 키워드가 있으면 추가해서 제목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쓰고 싶은 키워드가 유아 신발이라면 유아 신기 편한 신발 이렇게 중간에 글자를 더 넣어도 되나요? 아까 있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괜찮고요.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유아 신발도 있고요. 편한 신발도 있고요. 유아 편한 신발, 시- 신기 편한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제목을 지을 때 체험단이나 서포터즈 제품명을 필수가 아닐 때는 안 넣어주는 게 덜 광고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 상관없고요. 어차피 뭐 제목에 안 들어갔어도 본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를 노출 안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광고지만 이제 검색자들이 도움이 되게끔 글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제목이 길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목 길어도 돼요. 하지만 그 제목이 긴 내용들을 본문에 연관도가 높게 작성할 자신이 있으면 길게 쓰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다음 질문도 어차피 제목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소랑파파님이 작성을 해주신 건데 봐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한 분이 작성해주신 아무거나 하나 제가 긁어 와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아기랑 제주도, 식당, 서귀포, 아기 의자, 맛집 리스트 이거를 이제 본문에 녹였을 때 본문이 만약에 천자예요. 그다음에 이천자예요. 천자로 본문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목과 이 제목과
이 2번 제목 중에 어떤 게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이 높을까요? 제목의 길이에 따라서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본문과 연관성이 높을까요? 똑같이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2번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제목을 구성을 한다면 본문도 이것만으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구성을 하면 아기 의자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고 맛집 리스트에서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기랑 간 거에 대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각각과 비율이 좀 나눠질 수밖에 없어서 본문과의 연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목이 더 길어져도 돼요. 뭐 A, B, C, D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데 대신에 본문과 제목의 연관성을 고려해 가지고 글을 쓸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길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가 한 5개 정도 합쳐져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길이 블로그 제목 탭에서 한 줄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은 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단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키워드 추가해서 써주면 비슷한 업종에서 원고 제안이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이제 내가 더 많은 곳에 노출을 시켜야 나에게 일이나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이용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포스팅 소재가 늘어난 거잖아요. 포스팅 소재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뭐 이제 이런 커피 키워드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은 커피 하나 사 먹었는데 이걸로 정말 더 많은 키워드를 뽑아 먹어야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는 거니까 키워드는 오늘 배운 대로 좀 다양하게 넣어 가지고 유리하게 좀 전략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마무리할게요. 질문 마감 먼저 채팅 칠게요. 마감. 본문과 제목의 연관성이 있으려면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본문에 얼마나 언급을 해야 되나요? 횟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횟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5번에서 7번 사이 키워드는 5번에서 7번 사이를 항상 권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쓰면서 그 키워드와 정보를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좀 몇 회를 써라 이렇게 좀 정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방문자와 지수에 원고를 협찬 제한이 올까요? 지수의 문제는 아니고요. 키워드를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 글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야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방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주제마다 다르지만 이제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쯤부터 좀 원고료 협찬 제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주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사례는 정말 다르다는 점, 케바케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불첼 1기 강의 때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포스팅하기 전에 키워드는 찾아보았는지 스마트 블록 여부는 판단했는지 그다음에 인플 탭에 있는지 확인했는지 그다음에 본문 내에 키워드 반복 이미지 중복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댓글이나 이웃 활동 스스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아까 실습할 때는 다들 잘 하셨잖아요. 오늘 실습한 내용 플러스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 5가지 꼭 체크하셔 가지고 불첼 2기 때도 원활하게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이 댓글이나 이웃 활동은 저희가 어차피 2차 피드백 할 때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수 자료를 뽑아보면서 전후 비교를 다 할 거예요. 전후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부랴부랴 아니면 열심히 하셨다면 꾸준히 이웃 추가 많이 하고 활동하면서 내 블로그 지수를 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